자, 잘 봐. 거기 5월 모의고사 올해부터 보면 되거든. 여기 18번에서 21번. 우리 5월 모의고사에 문항 남아있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18번부터 21번. 요거부터 보는 거야, 요거부터. 알겠지? 자, 그래서 잘 봐봐. 얘는 스토리가 어떤 거냐면, 자, 칠판 봐. 현대소설이잖아. 자, 근데 일단, 제목이 지금 모래잖아. 그래서 이 제목이 상징하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하고 관련된 한자성어가 뭐가 있냐면 사상누각이란 한자성어 있거든. 사상누각이 무슨 뜻이냐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해서 언제든지 금방 허물어질 수 있다는 뜻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약한 거냐? 기초가 약한 걸 사상누각이라 그래. 그래서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다. 됐지? 그래서 제목에 나와 있는 모래 이미지가 이 한자성어를 떠올리면 딱 좋고, 그리고 이런 모래와 같은 삶이 누구의 삶인 거냐? 산업화 시기의 노동자의 삶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제목이 모래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산업화 시기에 이 당시는 노동법이나 이런 것들도 완전하지 못했었던 거니까 이 노동자들이 언제든지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단 말이야. 가장 대표적으로 뭐 실직의 리스크, 그지? 그때는 뭐 실업수당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었고 복지가 지금처럼 잘 돼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지? 그래서 그렇게 리스크에 노출된 산업화 시대 노동자의 삶을 어디에다 비유한 거냐? 모래에다 비유한 거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 봐봐봐. 되게 어이없는 에피소드가 하나 나타나는 거야. 그게 뭐냐면 회사에 있잖아. 공고문이 붙었어. 근데 그 공고문이 뭐 하라는 거냐면 조업을 중단하라는 공고문이야. 그래서 아니 지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지금 구정 대목이 코앞인데 조업 일하던 걸 중단하라고 한다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때? 애들은 의아해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그 상황에서 일단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뭐냐? 사환 아이들의 반응이 서로 다르다. 여자아이들이나 여기 주인공으로 나오는 여자애는 어떤 거냐면 너무 힘들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잠시 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안도감이 들어. 근데 그 상황에서 남자애가 있어. 그 남자애는 어때? 조업이 중단된다는 건 곧 우리가 뭐 될 수도 있다? 이게 실직할 수도 있다는 리스크인 거지. 그지? 그래서 그 상황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봐야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공고문 조업이 중단된다는 게 있잖아. 결국은 뭐에 의한 거냐? 이거야. 실수에 의한 뭐가 돼? 일종의 해프닝이야, 해프닝. 알겠지? 실수에 의한 해프닝이었었거든? 근데 봐봐봐. 이렇게 사소한 실수에 의한 해프닝이 결국은 뭐로 이어질 수 있어? 아니, 조업 중단하라고 공고문이 붙었고 공장 가동이 멈췄단 말이야. 그지? 그럼 그만큼 이것은 뭐냐? 당시에 지금 이러한 공장이나 회사 같은 것들은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이런 애들이 되게 소규모잖아. 그지? 그런 소규모의 공장이나 회사 같은 애들 자체도 있잖아. 결국은 지금 어떤 상황인 거냐? 얘네들도 이렇게 실수하고 해프닝에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지? 그래서 얘네들의 지금 어떠니 체계라는 것도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 회사들이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들 나름대로의 프로토콜을 명확하게 갖추고 있지 못한 거지. 그지?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당시 이런 회사들이 많았다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지? 그래서 잘 봐봐. 말하고자 하는 문제 상황은 두 가지인 거야.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 그리고 플러스 어때? 이런 실수나 해프닝에도 공장이 멈출 수도 있다는 거. 즉 그만큼 체계적이지 못하다. 그지? 그러니까 지금 상식으로는 뭔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 그래서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요 소설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치? 자, 그럼 봐봐봐. 앞장면부터 봅니다. 사환아이는 사환아이라고 할 때 사환이 뭐 하는 애냐면 그냥 밑에서 있잖아. 잔심부름 하는 애. 그러니까 우리 요즘으로 따지면 어때? 전문적인 게 없는 그냥 알바 같은 애들인 거야. 걸 보고 사환이라 그래. 잔심부름 하는 애. 한동안 멍하니 서 있기만 했다. 그럼 우리 봐봐봐. 여기 나와 있는 사환 아이가 뭐라고 할 수 있어? 산업화 시기에 노동자인데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노동자인 거지. 그지? 자, 멍하니 있어. 그리고 잘 들어.
요 상황에서 요 사나이에 뭐가 나타나냐? 심리 묘사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 변화를 체크하는 게 중요해. 그럼 일단 첫 번째 어때? 멍하니 있었다. 그리고 처음에는 어떠니? 뭔 영문인지 몰라. 아니 당분간 조업 중단하고 휴무라니. 그리고 예고도 없이. 그래서 계속 이걸 어때? 되풀이해서 읽은 거지. 어이가 없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반응은 뭐냐? 어이가 없는 상황이다. 왜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거든. 혹시만 불경기라고 쥐꼬리만한 사업 봉급까지 30%나 애누리하면서 지급하는 소동을 벌였던, 그러니까 30% 월급을 깎아버렸어 지금 사장이. 그래서 사장을 뭐라 그래? 노랭이라 그러잖아. 자린고비 사장이라고. 근데 그 사장이 조업 장치를 중단한 적은 없단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플러스 지금 어때? 부정 대목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부정이 이제 어때? 설이잖아, 설. 그치? 음력설을 부정이라 그러죠. 공급이 엄청나게 딸려. 그럼 잘 봐봐.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뭐냐? 사환 아이의 반응인데 그 반응이 바로 어때? 제일 중요한 건 요거죠. 의아함이다. 알겠지? 내면 심리가 요거야. 의아함.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단. 추위 속에 오들오들 떨고 가만히 서 있는 거야. 그럼 그냥 가도 될까? 그럼 이 상황에서 의아함에서 지금 어떤 거냐면 여기에서 내적 갈등을 하고 있는 거죠. 가도 되나? 가도 되나? 가도 되나? 이러다가 그 다음 중요한 감정 안도감 체크해야 돼. 알겠지? 심리가 바뀝니다. 이제 안도감이 들어. 근데 그 안도감이 뭐냐? 봐봐. 여기도 나오죠? 과히 싫지 않았다. 오늘 같은 날 일 안 해도 된다는 게 싫지가 않아. 안도감이야. 왜냐면 뒤지게 추워. 그 뒤지게 추운 굉장히 어떤 상황?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해왔다는 거지. 그지? 그런데 오늘은 어때? 쉴 수 있다면 그럼 되게 나쁘지 않아. 그죠? 그래서 거기 나오죠.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가. 그래서 봐봐봐. 여기에서 지금 묶어요. 요렇게부터 여기까지 묶어. 해묵음부터 이렇게 그 문단까지 묶으면 돼. 그래서 이거는 바로 어떤 거냐면 봐봐봐. 과거의 일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앞으로 오늘이라고 할까? 오늘의 일을 예측하고 있는 거. 사와나이 입장에서는 있잖아. 지금까지 있었던 벌어진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내가 근무를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 건지 불보듯 뻔하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걸 예측한 거야. 자, 그래서 그 다음 잘 봐. 지겨운 일과 에다 추가하지. 그럼 지금까지 사와나이가 일하는 상황에서의 거기에 대한 평가가 바로 지겨운 거죠. 근데 뜻밖에서 아까 안도감하고 연결돼 풀려난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봐봐. 아침에 돌연한 사태가 그다지 당장으로는 어때? 해로울 게 없다. 됐죠? 그러니까 얘는 있잖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애야. 거기다 이렇게 쓰면 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애. 알겠죠? 그래서 얘는 좋은 거야. 한편 애들하고 지금 직장 있고 이런 애들한테 한번 순방이나 가봐야겠다. 그리고 영화라도 봐야지.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 이러면서 애가 심각성을 인지를 못해. 그래서 밑줄 그어야죠. 즐거워진 마음. 알겠지? 그지? 얘는 심각성 인지 못하니까 감정이 지금 이렇게 좀 들떠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위로 올라갈 거야. 근데 그러다가 말고 뒤에 문제로도 나오죠? 멈춰섰어. 그러니까 봐봐봐. 이거 주의해. 얘가 다른 애들을 멈춰 세운 게 아니야. 야, 너네 잠깐만 한 게 아니에요. 알겠지? 지금 얘가 그냥 멈춰 선 거고 탑과 소속 다 뭐가 있겠어? 자기 부서가 있잖아. 거기 애들이 서너시 한꺼번에 나타났기 때문에 얘도 멈춰 선 거야. 그럼 이제 영희, 그럼 얘 이름이 영희인가 봐. 너 왜 그러고 있어? 벌써 퇴근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영희는 대답 대신에 어때? 코끝으로 공고문을 가리켰죠. 그리고 밑줄 즐거움. 그러니까 영희가 앞에 있었던 사완아이의 이름인 거고 여전히 즐거움인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봐. 그럼 이제 사완 애들의 반응을 또 나머지 애들도 봐봐. 일단 첫 번째 반응 말이 없었다. 알겠지? 그지? 자, 그리고 이제 어때? 뭔가 섹스거려. 별일이다. 그럼 얘네들도 영희랑 반응 똑같아. 얘네도 의아한 거야. 됐지? 자, 그리고 그 다음 영희의 보충 설명을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얘네가 뭐 하기 시작해? 웃어대기 시작해. 알겠죠? 그럼 다른 애들도 어떠니?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
야, 그 노랭이 사장이 날씨 때문에 지금 어때? 해가닥한 거 아닌가? 돌아버린 건 아니야? 하면서 얘네들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나오죠. 일그러졌던 표정을 풀어. 그리고 어때? 환하게 웃어. 그리고 밑에도 어때? 큰 따옴표 나오죠? 야, 우리더러 당분간 집에서 쉬라. 그거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어때? 앞에 심각하지 않은 애들의 반응인 거야. 됐죠? 근데 이거하고 대조되는 반응이 있어. 그 아이가 바로 누구다? 남자 사완애가 된다. 됐죠? 이 남자 사완애는 어떤 애냐? 얘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애. 남자 사완애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애야. 왜냐면 뭐라고 생각해? 여기 나와 있는 조업 중단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실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실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인지하니까 얘는 심각하게 받아들여. 그리고 이제 얘기하죠. 야, 아무래도 이상해. 너네 좀 이상하지 않아? 당분간 중단한다는 건데. 그리고 나오죠. 그러면 회사 문 쳐닫는다는 소리 아니니? 너네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를 몰라? 지금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아까 수의장 아저씨도 그렇게 말했어. 그랬더니 영희가 이제서야 어때? 고개를 조악거렸다. 그런 건가? 하고 얘도 어때? 갸우뚱대기 시작하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중요한 앞에까지는 뭐냐면 조합 중단한다는 공고문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인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어때? 이제 뒤에부터가 지금 뭐가 나타나는 거냐? 서술 방식이 달라집니다. 자, 7번 봐.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 앞에까지는 어때? 요거야. 대화가 많이 나와. 알겠지? 앞에까지는 대화가 많이 나와. 그래서 장면 제시를 한 거야. 근데 밑에 상황은 어떤 거냐면 이게 어떻게 벌어진 해프닝인 거지 있잖아. 그 해프닝의 이유가 나타나. 알겠지? 그 해프닝의 이유가 나타나는데 그 이유를 얘기할 때는 뭐냐면 요약적인 제시를 해요. 알겠죠? 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말이지? 하고 요약을 해주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밑에 나오지. 모든 문제가 확연하게 밝혀진 건 뭐다? 5시가 훨씬 넘어서였다. 근데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들이 전해진 건 바로 어때? 그날 저녁. 그럼 봐봐. 시간 체크해. 5시가 훨씬 넘어서 확연하게 진상규명이 됐어. 그리고 그 다음, 자, 그리고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이 전해진 건 뭐냐? 회사 앞 다방이나 주점 뭐 이런 데서 저녁이야, 저녁. 그럼 사장은 있잖아. 그런 짓이 한 적이 없어. 일정이 너무 바빴기 때문에 외유 기간 동안, 여기서 말하는 외유라는 건 요즘으로 하면 어때? 뭐 휴가 뭐 이런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외유 기간 동안 있잖아.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외유 기간 동안 국제전화 한 통 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다. 자, 그럼 봐봐봐. 뭐뭐 한다는 거다. 것이었다. 라고 돼 있지. 그래서 뭐뭐 한다는 것이었다. 문체가 어떤 거야? 들은 걸 전달하고 있는 이런 걸 뭐라 그래? 간접 화법의 문체라 그래. 알겠죠? 뭐뭐 한다는 것이었다. 뭐뭐 한다는 것이었다. 그죠? 이렇게 간접 화법 문체를 쓰잖아. 그럼 무슨 효과가 있느냐? 사건을 있잖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간접 화법 문체는 객관적 전달의 효과가 있어. 자, 그러면 당일 밤 숙직사령이 뭐냐면 그 밤에 이제 밤새가지고 이제 회사 보는 애야. 그럼 그 숙직사령 한 비서는 누구로부터 그런 터무니없는 전화를 받았던가? 실사 통화한 장본인은 누구다? 수의장 김씨야. 그러니까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 이러한 해프닝에 뭐가 돼?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인물이다. 알겠지? 모르면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얘가 바로 해프닝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자, 그럼 그는 오밤중에 걸려온 국제전화를 통해서 사장이라는 말만 듣고 불이 나게 한비서를 깨웠다고 해. 근데 난처하게 한비서는 통화를 못해. 왜? 통금이 가까워서야 술이 억병으로 뒤지게 술을 마신 거야. 곧장 잠에 지금 골아 떨어진 거지. 그지? 그럼 잘 봐봐. 자, 7번 봐. 일단 한비서 이 새끼도 지금 어떠니? 근무태만이야. 왜냐면 얘 뭐니? 그날 밤 숙직사령의 한비서야. 알겠죠? 그죠? 그날 밤에 뭘 해야 돼? 지금 공장 지키고 숙직을 하는 거야. 그죠? 그럼 술 처먹으면 안 되잖아. 근데 얘 지금 어때? 술 처먹었죠? 그 직무태만이야. 그지? 그렇게 잠에 골아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김씨가 아무리 흔들어도 깨어나지 못해. 그럼 남의 사정 잘 헤아릴 나이가 된 수의장 김씨는 하는 수 없이 자기가 지금 커버 쳐준 거야.
김 씨가 있잖아. 사장이 한비서가 저렇게 숙직인데 술 처먹고 자고 있다는 걸 알면 한비서 큰일 나니까 수의장이 지금 김 씨가 커버를 쳐줘. 그래서 비서 행사를 하면서 어물어물 통화를 해. 결정적 잘못은 그거야. 경황 없이 통화 끊는 그는 식은땀이 촉촉하게 배어난 손으로 내용을 메모를 했어. 그리고 새벽녘에 한비서를 깨우는데 성공해서 그걸 전해놓으라고 실토했다. 근데 지금 뭐야? 내가 귀국할 때까지 모든 일을 중지하라 그랬대. 그럼 이게 한비서가 받은 메모의 전부였다고 한다. 그리고 당분간 일체의 주업을 중단하고 휴무함. 이런 공고문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다 뭐가 되는 거야? 이야기가 다 와전되고 왜곡된 거지. 알겠지? 똑바로 전달을 못하니까 사장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단 말이야. 그죠? 나 업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수의장이 대신 받아가지고 사장 말을 잘못 알아들은 거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와전되고 왜곡이 된 거야. 됐죠? 자, 그럼 이 대목에서만큼 다들 승인만만 다셨을 따름이야. 어쨌든 회사는 다시 다음 날부터 정상 업무한다고 공시되었지만 그러나 자 이제 중요한 거 이거죠. 한비서와 부사장의 인책 사임의 소문과 더불어 회사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애들을 어둡게 사로잡았다. 됐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도 회사가 뭐 될 수 있어? 흔들릴 수 있다는 건 회사도 기반이 취약하다. 이 뜻인 거지. 그지? 그리고 애들도 불안감을 느껴. 이 불안감은 이제야말로 확실한 것으로서 드디어 나오죠? 실업의 위기. 그지? 왜냐하면 저 어처구니없는 사태로 해서 회사가 그간에 입은 손실이 너무나 심각한 것이니까 적어도 당장에는 회사가 이를 타개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알겠죠? 그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여기까지는 다 무슨 제시한 거냐? 상황에 대한 요약적 제시를 한 거야. 그러니까 서술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앞에는 대화, 뒤에는 어때? 지금 사건의 진상을 뭐 해주고 있는 거? 요약적으로 규명해주고 있다. 알겠지? 됐지? 자, 그리고 시점은 무슨 시점? 모두 다 알고 있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통해서 사건을 전개하고 있는 거다. 알겠지? 됐지? 자, 그래서 이렇게 있는 자, 다 지금 어차피 딱 보면은 산업화 시대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거기에 놓여있는 근로자들의 삶을 모래라는 상징적 소재를 통해서 표현한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는 패스할게요.